12시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시장은 결국에 하락 출발했지만 보합금까지 회복했다고 볼 수도 있고 또 방향성을 상실했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연말 한산해진 미국 증시의 분위기를 이어받아 국내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해석하면서 오늘 금요일장을 나게 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모닝 스탠바이는요, 바로자산 운영의 윤정식 상무입니다. 상무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뉴욕 증시 자체가 확실히 좀 연말은 연말이고 또 뭐랄까요, 우리나라하고 좀 다르게 산타에 대한 랠리를 오냐 마냐 이런 얘기들도 계속 언급되면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자, 오늘장 개장하기 전에 봐야 될 체크 포인트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좀 전에 말씀 주셨듯이 미국 증시에서 방향성을 사실 못 잡은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죠. 그러니까 나쁜 증시도 아니었고요. 좋은 증시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관심이 높았던 증시도 아니고 한 발짝 떨어진 정도가 아니라 사실 좀 많이 좀 걸음이 좀 떨어진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는데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였죠. 전체적으로 미국 증시는 금리가 하락 전환했음에도 불구하고 혼조세를 보여줬고요. 같은 섹터 내에서도 반도체 안에서도 뭐 브로드컴 좋았는데 엔비디아 안 좋고 뭐 2차 전지 안에서도 테슬라 안 좋았는데 다른 종목 좋고 섹터 내에서도 종목별 차별화 현상들이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이 있고 상승하는 종목이 있더라도 상승하는데 차익 실현 매물이 계속 나오면서 상승폭도 좀 줄여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박스권 상단이다라는 느낌을 좀 강하게 받고 있고요. 그리고 그 상단에 대해서 뚫기 위해서는 모멘텀이 필요한데 그 모멘텀이 당분간 나오기는 좀 쉽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연말이기도 하고요. 모멘텀도 쉽지 않고 모멘텀이 나올 가능성도 쉽지 않고 이런 부분들이 다 겹치면서 미국 증시 좀 혼조세로 좀 마감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한국 증시도 국내 증시도 비슷한 그런 모습인데요. 최근 3일간의 거래 대금을 보면 23일이 7조 3천억입니다. 24일이 6조 7천억이고요. 25일 성탄절 쉬고 26일 6조 4천억입니다. 거래 대금이 굉장히 낮죠. 그러니까 7조 원대만 되더라도 8조 원 아래로만 떨어지더라도 거래 대금이 상당히 낮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6조 원대 6조 7천억이 나왔고요. 24일 그러면 크리스마스를 앞뒀기 때문에 6조 7천억 거래 대금이 좀 줄었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었는데 26일 크리스마스 지내고 왔는데도 6조 4천억 더 줄었습니다. 시장 참가자들이 상당히 많이 지금은 포트폴리오를 좀 정리했다라는 걸 거래 대금을 보고서 알 수 있고요. 국내도 주식 관련된 운용을 하는 여러 매니저들은 상당수가 지금 휴가를 떠나 있는 상태입니다. 포트폴리오 이미 정리를 했고요. 금년에 관련된 뭐 보고서라든지 인사 고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 다 마무리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은 내년도 계획을 세우고 있는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도 적극적으로 이 투자자들이 참가를 하는 그런 시기가 좀 아니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거래 대금 감소 현상들은 연말까지는 좀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국내에서도 여러 매니저들이 휴가를 떠났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미국은 더 많이 떠났습니다. 훨씬 더 많은 매니저들이 지금 거래를 하지 않고 휴가를 떠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내년도를 구상하고 있는 그런 시간들이기 때문에 거래 대금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어 있는 상태고요. 거래 대금이 줄어들었다라는 얘기는 무언가를 매수하는 자금보다는 그래도 지금은 남아있는 자금들은 무언가를 매도하면서 포트폴리오를 좀 단순화하고 현금화를 좀 많이 하면서 내년에 어떤 식으로 갈지에 대한 구상들을 좀 더 많이 하는 그런 시간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외국인들도 보면 24일 날은 62억 순 매도였고요. 코스피 기준으로 26일 날은 204억 순 매수입니다. 외국인의 참가가 거의 이 방향성이 없었죠. 기관 같은 경우는 24일 날 239억 순 매수고 26일 날 1859억 순 매수긴 한데요. 이게 금융 투자를 빼놓고 보면 투신과 은행, 연기금, 사모펀드까지 다 매도입니다. 그러니까 포트폴리오를 좀 정리를 하고 있는 상태고 금융 투자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빠르게 하루 이틀짜리 매매도 많이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진 상태에서도 이런 매매를 좀 하고 있는 이 좀 특수한 그런 상황들이 좀 있습니다만 그 외의 기관들은 전체적으로 좀 매도를 하고 있고 수급적으로 시장의 방향성을 잡는 수급 방향성은 아직까지는 나오지는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인데요. 외국인 기관이 다 금융 투자를 사실 제외하고 놓고 보면 방향성을 한쪽으로 좀 강하게 잡고 있지는 않는 그런 모습들이 수급적으로 좀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코스피에서 전일 같은 경우 좀 특징적인 부분들을 보면
뭐 거래대금 감소 그리고 외국인 기관 관망세 이 부분 떠나서도 좋은 섹터들이 분명히 좀 보였습니다. 조선과 엔터 그리고 헬스케어 섹터가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엔터와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지금 유동성이 그래도 늘어나고 있죠. 금리 인하에 대한 속도 조절은 들어갔지만 어찌됐든 미국 금리 인하할 거고요. 한국도 금리 인하 더 할 거고요. 유럽 금리 인하는 가장 빠른 상태고요. 계속 금리 인하를 하기 때문에 이 전 세계적인 유동성은 늘어납니다. 유동성이 늘어났을 때 수혜를 볼 수 있는 이런 섹터들, 이 긍정적인 모습들이 있고 또 공통적인 부분들이 특히 조선과 엔터 같은 경우는 내년도 실적을 굉장히 좀 많이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조선 같은 경우는 미국 선박법에 대한 수혜도 있고요. 인도에서 한국과의 협업, 파트너십을 좀 제안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다. 이런 부분까지 겹치면서 HD 한국조선해양도 그렇고요. 여러 종목들이, 조선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좀 급등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그 부분 아니더라도 최근에 조선주들 굉장히 분위기 좋았던 건 내년 실적입니다. 금년 실적도 좋았는데 내년 실적은 더 좋다라는 점. 그리고 엔터주도 마찬가지죠. 금년 실적 4분기에 개선이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내년 실적은 굉장히 좋다. 굵직굵직한 대형 엔터사들이 보유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그룹들이 거의 다 컴백을 하고요. 그리고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 구조조정에 대한 부분들을 24년도에 마무리했기 때문에 구조조정하면 그 해는 좀 힘듭니다. 근데 그 다음 해부터는 열매가 열리죠. 그 열매를 따먹을 수 있는 25년이 좀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과 엔터 내년도 실적을 좀 기대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어제 같은 경우 좀 상승하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러니까 25년도 실적 상승이 기대가 되는 이런 섹터들은 조정이 좀 나오더라도 조정이 적고요. 그리고 상승할 때에는 좀 더 강하게 상승을 하는데 어제 같은 경우 시장 약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선 엔터, 이 헬스케어 섹터들 이 종목들은 굉장히 좀 강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답답할 때, 이 시간에 가장 많이 말씀드리지만 실적에 포커스 맞추셨으면 좋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갇혀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이 실적이 좋은 섹터들은 계속 강한 모습들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은데 이 안에서도 다른 강한 종목들도 나오죠. 테마주입니다. 이 테마주가 상당히 좀 활개를 치는 시장이 지수가 더 올라가지 못할 때 테마주가 굉장히 강한 모습들을 보여주거든요. 지금 지수가 갇혀있죠. 2450을 채 못 뚫고 있습니다. 상당히 답답하기 때문에 이 안에서 정치 테마주라든지 여러 가지 테마주들이 좀 움직이고 있는데 테마주들은 좀 빠른 속도로 반등과 하락이, 상승과 하락이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보다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실적이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섹터들에 좀 더 포커스 맞춰서 시장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힘들 땐 실적, 이 상무님의 일관된 기준이고 계속해서 시장은 변동성을 빠르게 보여주고 있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적중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요, 12월 24일 때 출연을 해주셨을 때에도 자율주행과 관련된 내용에서 종목을 좀 골라주셨었는데 오늘 또 KG 모빌리티와 관련된 그런 추가적인 모멘텀들은 이어져가는 분위기고 앞서 말씀을 해주셨다시피 조선이라든지 엔터, 지난주 24일 날 이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한화오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강한 조선 업황에 따라서 같이 가는 그런 분위기를 보여줬었고 하이브 역시 어제 이제 엔터주들이 전반적인 움직임을 보여줬었을 때 역시 비슷하게 상승세를 타가는 내용을 좀 보게 되면서 실적이 좀 잘 나올 수 있는 기업에 우리가 조금 더 집중하자는 말에 무게가 조금 더 잘 실리고 신뢰도 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상무님의 첫 번째 키워드 기대가 되는데요. 어떤 겁니까? 네, 중국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실적이 좋은 섹터들 중에서 그야말로 최근 유행을 타는 이 섹터들은 이 시간에 사실 다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서 내년도에 포커스를 맞춰서 최근 유행은 좀 아니지만 내년도에 유행할 수 있을 만한, 내년도에 집중해 볼 만한 섹터가 뭐가 있을까라고 고민을 해봤고 중국 경기 부양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종목과 섹터들을 좀 골라보기 위해서 중국 포커스 맞춰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항상 부양책 이러는데 마음에 쏙 들 만큼 나오진 않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부양책은 나오게 될 거고 거기에서 딱 봐야 될 부분들이 포인트로 있다고 얘기해 주셨는데요. 중국에서는 어떤 쪽에 지금 집중하고 있습니까? 네, 사실 연초부터 중국 경기 부양책 얘기를 계속 했었습니다. 중국에서도 하고요. 한국에서도 하고요. 계속 얘기도 하고 기대도 했었는데 그만큼에 대한 경기 부양책은 안 나왔었는데 내년은 확실하게 그리고 엄청나게 강하게 경기 부양책이 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은데요. 24일 로이터 통신에서는 중국 당국이 내년도 3조 위안, 그러니까 4,110
달러입니다. 사실 우리나라 돈으로 가늠하기도 쉽지 않죠. 굉장히 큰 규모의 대규모의 수백조 원의 규모의 이 특별 국채를 발행하기로 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올해 발행된 특별 국채가 1조 위안인데요. 3배 올라간 거죠. 굉장히 많이 올라간 상황이고 중국 GDP의 2.4%에 달하는 수준입니다. 한국의 1년 GDP보다도 좀 작은 정도 수준, 그러니까 1년 GDP 한 60% 이상에 달할 만큼 굉장히 큰 규모의 이 특별 특수채를 좀 발행을 한다라는 얘기인데요. 특별 국채를 발행을 한 겁니다. 정부에서 채권을 발행하고요. 이 돈으로 무언가를 활용을 하겠다라는 건데 굉장히 많은 돈이 생기는 거죠. 이 돈을 어떻게 쓸지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 되는데 특별 채권 발행으로 인해서 자국 소비를 촉진하고 여기 자국 소비할 때 많이 들렸던 단어가 이구환신이죠. 옛날 것을 버리고 새로운 거 사자. 한마디로 새로운 소비를 계속적으로 유도를 하겠다라는 건데 이쪽으로 한 1.3조 위안 정도, 전체적으로 한 40% 정도 되는 부분들을 투자를 하고요. 미래 산업에 대해서 1조 위안 정도를 투자할 방침이다. 그러니까 이 소비가 많이 포커스를 좀 맞춰져 있는 상황이고요. 미래 산업, 어떤 미래 산업이 좀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좀 같이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은 25일 전인대를 내년 3월 5일 개최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전체적인 정책의 정책이 어느 정도 돼 있는지 시험을 보는 사실 그런 시험대 위에 올라가 있는 게 지금 시진핑 3기 지도부인데요. 여러 경기 침체가 장기화가 되고 있고 트럼프 당선인으로 인해서 미중 분쟁이 다시 한번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어떤 부분들로 인해서 어떤 부분들을 좀 더 경기 부양에 포커스를 맞출지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고 있고 내년 3월에 있는 이 양회에서 경기 부양에 대한 윤곽이 좀 드러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중국 경기 부양 같은 경우는 특히 세 가지 부분을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완화적인 통화 정책, 당연히 유동성 풀리겠죠. 500조 원이 넘습니다. 이 돈을 풀기 때문에 통화 정책이 완화가 될 것이고 적극적인 또 재정 정책 어느 쪽으로 돈을 쏠 겁니다. 딱 주제를 정해서 그 부분 이하로 상당히 많은 자금들이 또 들어갈 것이고요. 그리고 자산 시장이 좀 활성화가 된다. 이런 부분들을 좀 보시면 되겠는데요. 적극적인 경기 부양책이 있고요. 그리고 소비를 상당히 많이 올려놓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을 포커스를 좀 맞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전에도 중국 상무부에서 이구환신을 보여줬었는데 그때는 자동차 판매가 올라갔고요. 그리고 전기차 판매가 상당히 많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 보여줬습니다. 이번에도 전기차는 전체적인 자동차의 50%까지 점유율을 늘릴 수 있도록 상당히 포커스를 좀 많이 맞추겠다라는 부분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가전 수요에 대한 회복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내수 수요 촉진을 위해서 상당히 좀 강하게 이 자금을 좀 확대를 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자동차, 내수, 가전 이런 쪽으로 상당히 좋은 그런 모습들을 보여줄 걸로 예상이 되고요. 관련된 종목으로는 사실 지금은 좀 좋지 않은데요. LG생활건강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장품을 제조하는 업체들은 제가 이 시간에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화장품을 판매하는 업체들은 좀 부진한 그런 모습들을 계속적으로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국내에서 화장품을 가장 많이 파는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이 중국에 포커스를 맞춰줬었는데 중국이 생각보다 좀 천천히 경제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제 중국은 내년도에 굉장히 많은 자금을 풀 거고요. 소비가 상당히 좀 빠르게 올라갈 걸로 보여집니다. LG생활건강도 더후 같은 경우는 중국 매출이 연중 성장을 계속적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속도가 좀 더뎠을 뿐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 본토에서의 이런 성장에 대한 기대감 상당히 좋은 회사거든요. 상당히 재무적으로 탄탄하고요. 그런데 주가가 상당히 많이 아래에 내려가 있는 상태에서 중국에서의 이 본토 성장이 내년도에는 좀 이루어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적으로도 부담이 좀 덜하다라는 점, 내년도에 성장한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올해 약간 봄이 따뜻하긴 했지만 LG생활건강은 계속해서 저점을 횡보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목표가는요? 네, LG생활건강 같은 경우는 워낙 가격이 좀 쌉니다. 상당히 좀 아래쪽에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금 30만 원대에서 그리고 거의 바닥권, 박스권 하단에 위치해져 있는 상태인데요. 좀 긴 호흡을 보셨으면 좋겠고요. 목표 가격은 수익률 한 20% 정도 잡고요. 37만 원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중국을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LG생활건강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조금씩 좀 속도를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요? 네, 로봇에 포커스 맞춰봤고요. 최근에 주목을 다시 좀 받고 있죠. 이 로봇 더디지만 분명히 늘어나고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요한 건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움직였던 걸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산업용이 아니라 오히려 좀 우리의 생활에 가까운 로봇이 더 인기가 있는 것인가 그런 생각도 해봤거든요. 어느 쪽에 좀 포인트를 맞춰볼까요? 네, 이
기존에 있는 산업 로봇이 아니고요. 뭐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협동 로봇에 좀 더 포커스를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산업 로봇과 협동 로봇의 차이를 본다라면 산업 로봇은 우리가 이전에 공장 그러면 확 떠올릴 수 있었던 로봇 팔 같은 게 보여지죠. 사람은 거의 안 보이고요. 자동화 중심 속에서 로봇 팔이 무언가를 들었다가 다시 조립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많이 나왔었는데 이런 산업용 로봇보다는 협동 로봇입니다. 협동 로봇도 물론 공장에서 사용이 되는데 산업용 로봇은 자동차 공장에 좀 많이 사용이 되고요. 협동 로봇도 공장에 사용이 되는데 비자동차 산업에 폭넓게 사용이 되고 협동 로봇 같은 경우는 이 사람과 같이 해서 공장에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좀 더 업그레이드 되어 있는 발전되어 있는 사람과 같은 그런 로봇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하지만 로봇 관련된 기업들 실적이 다 기대치보다 못 미쳤습니다. 유럽 경기가 침체되면서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인해서 유럽 경기 침체되면서 유럽에서의 로봇 판매, 협동 로봇의 로봇 판매가 생각보다 더디게 올라갔기 때문에 실적이 좀 더딘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하지만 24년도 협동 로봇은 이 미국 그리고 25년도도 포커스 미국 맞추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협동 로봇에 대한 미국 수입액은 증가되는 추세입니다. 이 협동 로봇 시장은 계속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다는 점. 그러니까 유럽에서 기대 많이 했었는데 유럽이 생각보다 경기 침체가 많이 되면서 매출액이 유럽에서의 많이 이루어지지 못했고 그 실망감으로 주가가 좀 떨어졌었는데 이제는 유럽보다는 미국에 포커스를 맞추셨으면 좋겠고요. 미국은 뭐 관세에 대한 부담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중국이 로봇 이 산업으로 진출할 수 있습니다만 중국 같은 경우 미국 못 나가죠. 그리고 관세는 이 로봇의 관세를 매기기보다는 로봇으로 만든 무언가의 제품의 관세를 매길 가능성이 높다는 점. 부담이긴 합니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의 영향력은 상당히 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이 협동 로봇 그리고 미국 시장에 포커스 맞춰서 관심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관련된 종목으로는 두산 로보틱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에 포커스를 맞추신다라면은 25년도 미국에 대한 매출은 계속적으로 좀 올라간다라는 점. 미국의 협동 로봇에 대한 수요는 상당히 견조하기 때문에 24년도 조금은 실망스러운 실적이 있었지만 25년도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뭐 적자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영업이익 적자는 확연하게 좀 줄어들 가능성이 있고요. 매출액도 금년보다는 훨씬 더 많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상장 이후 올해 초에 좀 강했었고 그 이후로 큰 그림에서는 계속해서 고점을 낮추고 있습니다. 상방 얼마나 볼까요? 네, 사실 여기보다 5만 원 정도를 거의 바닥으로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보다 더 떨어질 가능성 좀 낮습니다. 로봇은 내년도에 좀 긴 호흡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 가격 7만 원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협동 로봇에 좀 더 포인트를 맞춰서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두산 로보틱스였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상무님의 관심주는요? 네, 이 기아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기아는 환율에 포커스를 맞췄고요. 그리고 내년도도 좋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환율이 어제 같은 경우 1,460원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환율이 우호적인 상황이다라는 점 그리고 PER도 4배 정도 수준 여전히 미국 점유율은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런 점유율이 올라가고 있는 상당히 좋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떨어졌다라는 점 국내 증시의 매크로적인 변수의 영향이 컸거든요. 그래서 환율이 이런 상황이다라면 내년도 영업이익은 10조 원을 훌쩍 뛰어넘을 걸로 보여집니다. 밸류에이션 싼데 배당 수익률 7%로 높고요. 환경은 우호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아도 중장기적으로 관심 갖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현대차보다는 기아다 이렇게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목표가는요? 네, 최근에 외국인과 기관이 95,000원부터 계속적으로 좀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매수한 가격보다 별로 못 올라온 상태고요. 121선에 살짝 걸쳐 있는데 여기 돌파할 가능성이 높죠. 좀 긴 호흡 잡으시고요. 115,000원까지 목표가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3가지 종목이 공개가 됐습니다. 좀 정리를 해드리죠. 첫 번째는 중국의 부양책, 그야말로 확실하게, 엄청나게라는 그런 단어를 써주셨습니다. 예, 풀것으로 좀 전망이 되는 상황에서 내수에 포커스를 맞춰보고 그중에서 화장품입니다. 중장기 가격 37만 원 제시하셨고요. 두 번째는 이제 조선에 이어서 또 로봇으로 또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협동 로봇 쪽에서 두산 로보틱스를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미국에 좀 포인트를 좀 맞추셨습니다. 성장이 안 되는 게 아니라 더디다. 갈 건 간다는 얘기죠. 손절가 5만 원, 그리고 중장기 목표가 7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고환율 시대를 응용해보자라는 관점에서 미국 점유율이 확대되는 부분까지 고려했을 때 기아입니다. 중장기 11만 5천 원 제시하셨습니다. 상무님, 오늘 내용 잘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요일장도 기분 좋게 시작하십시오. 고맙습니다.